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몸과 마음은 변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달라지지요. 하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이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깊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걱정이나 근심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후회하지 않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행복을 만들기 위한 행동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흔히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작은 습관 하나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며 오래 쌓이면 삶의 큰 부분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는 마음속에서 아직 청춘의 열정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와 노력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으로 향하는 길을 마련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들은 대부분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일기를 적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행복한 노년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줄여야 할 5가지와 노년을 보내면서 흔히 후회하게 되는 삶의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개선하면 더 즐거운 삶을 만들 수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1년, 5년, 10년 뒤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여 큰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 실천해야 할 지혜입니다. 먼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하게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나머지는 조심하는 것이 삶의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면이 있으며 타인의 고통에는 둔감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과도하게 공유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야기들은 소문으로 돌거나 나중에는 약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62세의 한 신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주변에 퍼져 상처를 받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데 신중해야 하고 사생활을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또한 한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언에 대한 책임감이 커지고 말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는 상황도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은 필요한 상황에만 하고 상대의 말을 잘 경청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현명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며 이는 인간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지만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롭다는 명언처럼 노년에는 말의 무게를 인지하고 침묵과 경청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평생에 걸쳐 없애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지만 사실 이러한 감정은 우리와 평생 함께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대부분의 불행은
혼자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조용히 머무르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뜻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여 무례한 사랑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한다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행만 커지게 됩니다. 친구, 지인,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하게 악연을 이어가는 것은 삶의 질을 낮춥니다. 특히 가족과의 관계도 무조건 받아주기보다는 서로에게 피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사례에서는 80세가 넘은 어르신이 막내 자식에게만 특별히 많은 것을 해주었지만 그 자식은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귀찮게만 여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퍼주면 오히려 후회와 배신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취미를 즐기는 연습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여행을 가고 혼자 캠핑을 해보고 혼자 운동을 해보는 경험을 통해 외로움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친구가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만나면서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은 친하지만 몇 년 뒤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와 잘 맞는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외로움은 결코 부정적인 경험만은 아니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와 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화를 내는 습관은 노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보다 어리거나 약한 사람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기분이 나쁘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행동은 반드시 자제해야 합니다. 화는 습관이 되기 쉬운 감정입니다. 어릴 적 혹은 젊었을 때 주변에서 보고 배운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화를 내는 것이 단순히 순간의 감정 표출일 뿐 실제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화를 참지 않고 즉시 표출하면 순간적으로 기분은 풀릴지 모르지만 관계가 악화되고 장기적으로 불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갈등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이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며 면역력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짜증이 많거나 화가 쉽게 나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건강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선 감정이 치밀어 오를 때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호흡을 통해 순간적인 분노를 완화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면 문제가 해결될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정말 필요한 일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감정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잠시 멈추고 감정을 관찰하면 화가 누그러지고 상황을 보다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노가 쌓이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나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생긴 갈등, 혹은 지나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쉽게 화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제 해결보다는 우선 자신의 건강과 휴식을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화를 다스리는 능력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화가 쌓이면 몸과 마음 모두 지치지만 적절히 조절하면 내적 평화와 관계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화를 줄이고 상황을 차분하게 분석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화를 다스리는 연습이 쌓이면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평온해지고 인간관계도 안정됩니다. 결국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건강과 행복, 관계 모든 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식습관입니다. 과식은 젊었을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면서 과식이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76세의 한 어르신은 젊을 때 과식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한 것을 매우 후회하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자제하지 못하고 항상 많이 먹게 되었고, 이는 결국 체중 증가, 소화불량, 당뇨병과 같은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혈압과 심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주어 70대가 되자 이전과 달리 몸이 쉽게 지치고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소식을 실천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한 사람들은 80대, 90대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려면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조금씩 자주 먹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며 과식과 과음을 피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고픔을 지나치게 느낄 때 음식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은 쉽게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혼자 생활하는 경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무심코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에는 음식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음식의 질도 중요합니다. 채소, 단백질, 곡물 등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과도한 지방과 당분을 피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과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식은 단순히 몸의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과식으로 인한 불편함과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보다 여유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는 소식을 실천하고 몸과 마음을 살피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세 끼를 균형 있게 먹되 식사량과 음식의 질을 고려하며 과식하지 않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노년에도 활력과 건강을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물건이 많아도 체력과 에너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에너지가 감소하면 많은 물건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과거의 추억과 감정이 담긴 물건들은 마음을 붙잡고 관리와 정리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 문제가 생기거나 이동이 어려워지면 물건이 도움보다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어린 시절부터 수집해온 책, 가구, 옷 등 다양한 물건으로 집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깝고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버리지 못했지만 어느 날 물건이 많아 돌아다니다 다칠 뻔한 경험을 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집이 훨씬 깔끔해지고 청소와 유지 보수가 쉬워졌으며 마음까지 홀가분해졌다고 합니다. 과거의 물건을 모두 붙잡고 있으면 감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현재 삶을 방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줄이고 삶을 단순화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됩니다. 물건을 줄이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은 정리하고 남은 물건은 깔끔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단순화 과정은 마음을 정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정리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감에 큰 도움을 줍니다. 물건과 집착을 줄이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자신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물건이 아닌 경험과 인간관계, 건강, 취미 등 삶의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청소의 편리함을 넘어서 삶을 단순화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충분히 잘하지 못한 점입니다. 친구나 자식에게 신경을 쓰는 동안 가까이 있는 배우자의 소중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대, 80대에 접어든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옆에 배우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말하지만 젊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쉽게 잊곤 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단순해지고 결국 곁에는 배우자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하는 것은 인생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배우자에게 소홀했던 후회는 단순히 마음의 상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등이나 미뤄둔 감정이 쌓이면서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배려와 관심이 쌓이면 노년의 행복은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기억 속에서 큰 행복으로 남습니다. 여행, 취미, 대화 등 함께하는 활동은 단순한 시간 소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 외로움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노년의 안정감과 행복감이 크게 증가합니다. 노후의 삶을 준비하면서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간관계와 건강, 정신적 만족까지 모두 연결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노후의 행복을 위해 경제적 안정은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삶에서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충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입니다. 고정 수입이 줄고 자녀 지원비, 병원비, 생활비 등 다양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저축하고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노후의 행복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현재 수익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저축 계획을 세워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 투자, 연금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경제적 불안감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연결되므로 충분한 재정 준비는 행복과 직결됩니다. 경제적 안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충분한 저축과 재정 계획이 있다면 건강관리, 취미활동, 여행 등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불안감이 있다면 노년의 삶은 제한적이고 스트레스가 많은 생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기 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노후 행복의 핵심입니다. 노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는 건강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몸의 기능이 점점 저하되어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관리의 핵심은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입니다. 해외의 노인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고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노년의 삶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평생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과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무병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삶의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사회적 관계와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젊었을 때부터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행복을 위해 취미 생활과 자기 개발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평생 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점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제공하며 정신적 안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또한 취미 활동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고독이나 외로움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취미라고 해서 반드시 돈이 많이 드는 활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등산, 산책, 음악 감상, 독서, 글쓰기 등 비용이 거의 들지 않거나 적게 드는 활동도 충분히 행복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혼자서 또는 소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다면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됩니다. 자기 개발 또한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기 만족감과 성취감을 제공합니다. 유튜브 강의를 시청하거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또한 하나의 자기 개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인 경험과 지식은 노년의 삶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습니다. 취미와 자기 개발을 통해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장점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서 시간을 보내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수록 큰 자산이 됩니다. 더 나아가 취미 활동은 외부와의 교류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친구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결국 취미와 자기 개발은 단순한 여가를 넘어 노년의 행복을 지속시키는 기반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즐거움과 의미를 느끼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며 정신적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취미와 자기 개발에 있습니다. 꾸준히 즐기고 배우며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행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후회 없는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7080대 분들이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부분을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배우자에게 소홀했던 점, 경제적 준비 부족, 건강관리 소홀, 취미 부족 등을 꼽습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남은 인생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감사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작은 행복과 성취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고 경험하며 나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면 후회보다는 만족과 성취감이 더 많이 남습니다. 또한 인생 후반기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에서 배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실수와 후회를 경험하지만 이를 통해 교훈을 얻고 반복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삶의 깊이를 더하고 행복감을 높입니다. 후회와 실수는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요소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계획과 성취를 만들어가는 것이 노년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나이 들수록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건강관리, 경제적 준비, 취미생활,
인간관계 정리, 물건 정리 등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노년의 삶은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결론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말과 감정을 조절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물건과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건강과 경제를 챙기며 취미와 자기계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통해 후회 없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 이러한 노력들은 남은 인생을 더욱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고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도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지, 어떤 노력을 이어갈지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후회 없는 삶,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은 바로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밝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